혹시 자취하시는 분? 관리비 얼마씩 내고 계세요? 이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12만원, 저 집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8만원. 또는 월세가 저렴하다는 말에 혹해서 봤는데 관리비가 어마무시한 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기, 가스, 수도 제외하고 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관리비가 나가는지 아시나요? 이런 고민은 이제 그만! 앞으로는 관리비 내역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관리비 이야기에 대해 머니모이니 알려드릴게요. 집 구하는 사람들한테 희소식.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대요. 사실 그동안 50가구 미만 주택은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를 뭉뚱그려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그만 앞으로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세세하게 공개해야 해요. 자, 근데 어디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매달 관리비가 10만원 이상 나오면 일반 관리비, 전기수도 난방비 등의 사용료, 기타 관리비를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대요. 지금까지는 관리비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이렇게만 나타나면 끝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만원, TV 만원, 기타 관리비는 3만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써놔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개 플랫폼에도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이 추가돼요. 중개 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은 고도화되고 임차인은 이제 쉽게 매물별로 관리비를 확인하고 인근 시세와 비교할 수 있죠. 또 계약 전에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그동안은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임대인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세입자들만 피해가 컸고요. 예를 들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려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서 전월세 신고제는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이를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린 것이죠. 진짜 세입자만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또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죠. 상생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2년 동안 집에 살지 않아도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올린 거죠. 어라? 집주인이 공개 안 하면 땡이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벌금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허위, 거짓, 과장으로 써내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죠.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시행 전 적용 기간을 줄 예정인데요. 내년 3월 말까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두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 비용이 많이 올라 고민이 많았는데 투명해진 관리비 내역 때문에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앞으로 집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바뀌는 관리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